난이도가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어떤 질문이 나올지 좀 궁금해지는데 자,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편한 질문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염원하는 대학생 박강현입니다. 예, 홍준표 후보님께서는 언론으로부터 홍트럼프라는 별명을 얻으실 정도로 그 파격적이고 직설적인 발언들로 화제가 되신 바 있습니다. 이렇게 홍트럼프라는 별명은 결단력 있고 자국민을 우선시한다는 긍정적인 면들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최근에 그 고 노무현 대통령 자살 관련 발언과 같이 많은 오해와 미움을 낳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되신다면은 여소야대의 상황에 직면하실 수밖에 없으신데 어떻게 반대 세력들을 통합하시고 또 협치를 실현하실지 궁금합니다. 우선 그게 저보고 막말한다 뭐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정치를 22년을 했습니다. 언제나 정치 시작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전날 일어났던 대한민국 모든 현안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합니다. 입장 정리를 하는 버릇이 22년째입니다. 저한테 물으면 거침없는 답변이 나갑니다. 기자가 누가 어느 순간에 물어도 그것은 22년간 몸에 익은 겁니다. 막말이 아니고 팩트를 좀 거칠게 표현할 때가 있죠. 네? 노무현 대통령 그 자살한 거 사실이잖아요. 그 팩트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신격화되고 우상화되어 있어서일지 모르지만은 저한테는 정치적 반대자에 불과합니다. 전직 대통령이지만은. 그러면 얼마든지 그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할 수 있는데 그걸 막말했다, 뭐, 그래 이야기하고 품격 이야기하고 그래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좀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고. 두 번째, 야당은요,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을 하면 의회와의 조율하는 것을 최대의 과제로 합니다. 미국 그 헌법에는 예산 편성권과 그것을 의회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안 제청권도 정부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산 편성권, 정부안 제청권이 정부에 있는데 미국은 그 자체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의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다수당이나 소수당이나 간에 의회 지도자들하고 조찬, 오찬, 만찬을 통해서 언제나 정책을 조율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여의도 출신인데, 국회의원 출신인데 대통령이 되고 나면 여의도가 지긋지긋한 동네거든요. 저도 4번을 해봤는데 치 떨리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청와대에 누구라도 들어가 버리면 여의도는 안 봅니다. 정무수석이라고 내세운 사람은 국회의원 떨어진 사람 정무수석 하거든요. 그 사람은 또 국회의원 떨어졌기 때문에 여의도 오질 않아요. 창피해서. 그러니까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정무장관 제도를 부활하겠습니다. 정무장관 제도를 부활해서 야당 다수당의 정무장관을 임명을 하고 야당과 늘 소통을 해서 국가정책을 조율하고 그렇게 해서 미국식으로 여의도와 소통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관용 후보님 질문을 받겠습니다. 어느 분이신가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광명의 이진기고요. 이번 대선은 역대 대선하고 좀 차이점이 2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도민들이 선출한 자치단체장들께서 역대 어느 선거보다 많이 나오셨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김진태 후보도 계시지만 50대 이 젊은 그 상대적으로 젊으신 분들이 좀 많이 나온 그런 선거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그 김관영 후보님의 약점이라고 하면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시다. 그렇죠. 그리고 특이하게도 뭐 구미시장도 이제 3선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도지사도 또 3선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활동 경력에 비해서는 뭐 인지도나 그런 뭐 지지율에서 좀 미미하지 않느냐. 그래서 과연 본선에 나가셨을 때 이제 표의 확장성, 과연 20대, 30대, 그 다음에 부동층을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그 확장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려운 질문을 현실적으로 하시네요. 홍 후보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문제가. 저는 이번에 자치단체장들이 일선 경험을
많이 쌓았는데 좀 더 많이 더 쌓아야 되고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장에서 초등학교 교사로부터 교육계 또 국세청 이렇게 해서 현장을 두루 섭렵을 했습니다. 지금 문제는 중앙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게 탄핵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중앙정치권이 오염이 돼 있고 또 중앙정부와 문제가 돼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내려놔라. 왜? 그 현장에 문제와 답이 있다.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 20년, 23년이라면. 그래서 만나고 또 때로는 비판도 받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한번 경상북도에 한번 오시면 저 위치를 좀 정확히 아실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아주 태권도도 고단자입니다. 아주 나이에 비해서 아주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사하고 어떤 사람은 저보고 말을 막 놔요. 말을 하대는 하는데 나이를 먹고 아이고 잘못했다 이런. 저는 건강한 부모님으로부터 잘 받아서 문제가 없고, 그런 오랜한 현장의 대화, 소통. 지금 소통이 안 돼서 이 나라가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자, 중앙은 중앙, 지방은 지방, 또 세대 간에 부모 세대와 아들 세대에 또 차이가 생기고 온 나라가 갈등의 문제입니다, 이게. 에너지가 구분이 되어 있고, 특히 남북 대체 하에서 또 북한, 또 외국 관계는 더 하고, 저는 해외를 많이 다녔습니다. 투자 유치, 문화 수출, 또 새마을 세계화, 아프리카 빈곤, 유엔 사업 반총장하고 같이 해서 다니고, 뭐 이런 경험이 이제는 좀 몸서리 나는 겁니다, 국민들이. 정치가 보기 싫은 거예요. 텔레비전 틀면 끄고 이러니까 저같이 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오랜한 지도자가 나와서 통화의 모습을 갖고 이 나라를 다시 개조해야 됩니다, 지금. 옛날에 있는 것을 뭐 뜯어고치 이런 게 아니라 확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모두 발언도 현장 혁명이라고 한 것은 이제는 이 많은 광장 정치의 그런 주장을 담아서 개헌을 해서 저는 한 3년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국민이 선택을 한다면 저는 3년만 딱 하고 그 안에 전부 제도를 바꾸고 정리를 하고 또 해서 그 다음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드는 데 기여를 할 것이다.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김진태 후보께 질문을 받겠습니다. 자,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목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성주입니다. 김진태 후보님은 검사 출신의 보수정당의 대선 후보로서 누구보다도 일관된 목소리를 내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부터 어느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 헌법 정신을 준수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해야 하는데 헌재 판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등의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대통령 후보로서 헌법 정신을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대통령이란 정치, 경제, 교육 등 다양한 부분에서 정책과 비전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오로지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만을 위한 그런 발언들을 하는데 그런 모습으로 정말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뭐 좀 예리한 질문인 것 같지만 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항상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님 때문만 나온 건 아닙니다. 제가 물론 그분 좋아하고 지금까지도 존경하고 있지만 그분 때문만에 대통령 나온 건 아닙니다. 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대선에 나왔다는 친구가 뭐 그렇게 미래를 보고 이렇게 해야지 당연한 얘기고요. 자, 이제 헌재 판결 또 얘기하고, 그런데 또 뭐 입장을 또 얘기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보이는 거를 뭐 그냥 가슴 속에서 잊어버리거나 안 보이는 것처럼 투명인간처럼 하면서 나는 미래로만 간다. 이게 이렇게 공허하게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는 또 하는데, 헌법 그거를 뭐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이미 다 인정해서 다 사조로 들어가셨으니까 그 문제는 끝난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다 문제없이 싹 다 봉합됐느냐? 그거는 아니죠. 헌재 결정에 대해서도 뭐 자유로운 비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민주국가에서. 또 이제 검찰 수사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입장은 또 분명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님이 헌법 질서를 안 지켰다 그래가지고 파면까지 됐는데, 문재인 후보는 무슨 뭐 특정 방송사가 뭐가 잘못됐다 그러고 뭐 어떤 사람은 바꿔야 된다 그러고 그 자체로 헌법 질서 위반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만에 하나 대통령이 돼도 바로 파면 사유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좀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균형을 가지고 이거를 봐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그럼 제가 도대체 여기 왜 이렇게 나왔냐?
제가 바로 적폐청산하러 나온 거예요. 우파고 좌파고 이런 게 너무 쌓여가지고 좀 아무것도 빚지지 않은 사람, 원칙과 소신을 지켜온 사람, 젊은 사람, 되는 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 좀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와서 제대로 한번 이끌어보고 싶습니다. 네, 자, 네 분 후보님이 아주 날카로운 질문에 답변을 뭐 적절하게 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좀 분위기를 이제 바꿔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각 후보들에게 내 인생에서 아주 특별하고 또 스스로를 상징할 수 있는 사진을 한 장씩 좀 들고 나와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순서상 우리 홍준표 후보님의 내 인생의 한 장면 함께 보겠습니다. 후보님 보여주실까요? 예. 자, 이게 이제 4-5살 때 예. 초가집인 것 같아요. 가족 사진이죠? 그렇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시고, 네. 요게 저고, 요게 이제 작은 누나고. 사진을 조금 세워주시겠어요? 예, 네네. 네. 저는 제 아버님이 무학입니다. 아예 뭐 학교를 다니시지 않았고, 저희 어머님은 문맹입니다. 글자를 몰라요. 그래서 대구서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시내 나가면 집에 올 때 내 버스 번호만 가르쳐 줍니다. 엄마 어디 가시거든 버스 번호만 보고 오라고. 저는 제 인생의 멘토를 제 어머니로 알고 살았습니다. 제 어머니가 참 어려운 환경 하에서 저를 키워주셨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뭐 세종대왕, 뭐 이순신, 뭐 김구 선생, 내 인생의 멘토는 내 엄마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가 이제 한 20년 됐죠. 아버님이 41살이고 어머님이 39대 저를 늦게 아들 하나 낳았다고 합니다. 아들 하나 낳았는데 아버님은 돌아가신 지가 40년이 됐고 40년이 넘었고, 그렇지만은 저는 고향 경상남도 지사로 가서 늘 한 달에 한 번 이상 어머님 산소에 갑니다. 가서 제가 하고 싶은 답답했던 이야기는 산소 가서 앞에 앉아서 소주 한잔 하면서 털어놓고 오곤 합니다. 이번에 후보 나오기 전에도 내 산소 가서 대통령 나간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뭐 아시겠어요? 살아 계셔서도 대통령이라는 게 엄청난 자리인 줄 아는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저희 아버님은 대학까지하고 국어공무원 시험 치라고 했어요. 네. 동네 면석이 하자, 네. 같이 살자, 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평생을 살면서 저희 인생의 멘토는 내 엄마입니다. 네. 자, 김관용 후보님. 네. 그 사진은 젊으셨을 때 사진인데 굉장히 미남이셨네요. 가운데 열차 앞이죠, 열차. 예, 열차를 타는 모자를 쓰는 사람이 네. 접니다. 이분은 아니고. 아, 그분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아니고. 이분도 제가 잘생겼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그 사범학교 고등학교를 나와 19살에 구미 초등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그게 저 공직서의 출발입니다. 초등학교 교사를 했다고 우리 어머님께서 편모설화에 자랐는데 동네 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같은 사람은 스펙도 약하고 많이 부족합니다. 또 세칭 백도 없고, 그래서 선거라는 민주주의 이런 제도가 없으면 저는 도지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도 나올 수도 없었고, 그래서 이 열차를 아주 완행열차인데 흑백 사진 하나 찾아냈습니다. 이 선생님들이고 손님들인데, 저는 열차에서 주고받는 얘기를 통해서 대학을 가야 되겠구나, 학점 얘기를 하고 영어 얘기를 하니까 뭐 좀 자존심도 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고시를 했다고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이래서 이거 한번 해보면 안 되겠나, 그래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차를 밤에 저는 학교 교사를 하면서 저녁에는 대구에 통근을 하면서 이 열차와 젊은 날을 보냈습니다. 낭만도 없고 목가적인 모습도 없었습니다. 오직 살아야 되겠다는 절박한 그런 생각으로 왔고, 철저한 흑수저입니다. 줄곧 그렇게 왔습니다. 지금도 바닥에서 그렇게 살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이런 상황을 보면은 나라를 참 국가를 국민을 제가 도저히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자치단체장으로서 목민관으로서 일을 열심히 하고 제가 전국 평가에서 시도지사 평가에서 17번 1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열차를 보면서 또 보수 열차가 고장이 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수 열차를 수리공으로 또 타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확실한 보수 대한민국의 중심을 고쳐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진태 후보십니다. 네. 사진 보여주실까요? 네. 이게 지금 이제 태극기 집회에 나갔던 사진인데요. 우리 이제 저를 도와주는 직원들은 뭐 사진 하나 골라오라 그랬더니 또 무조건 태극기 집회. 예, 좋지만 다른 후보님들처럼 훈훈하게 저도 좀 지난 옛날 이야기도 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제 아버지, 어머니 지금 이렇게 다 돌아가시는데요. 아버지는 군인이셨고 어머니는 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무서우셨고 옛날 6.25 참전용사 화랑무공훈장을 2개나 받고 지금 국립대전현충원에 이렇게 계십니다. 혼 엄청 많이 났습니다. 공부도 조금 했는데도 맨날 혼나고 무서우셨고 어머니가 따뜻하게 이렇게 품어주셨습니다. 이 두 분이 불과 몇 년 전에 차례로 그렇게 다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이 막내 아들 이렇게 지금까지 꿋꿋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보지 못하고 가셨습니다. 마지막 그 아버지께 제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좀 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한 가지만 남겨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한참 생각하시다가 해주신 말씀이 밥 잘 먹고 다녀라. 그 말도 지금까지 제대로 잘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밥 열심히 먹고 씩씩하게 살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다음은 이인재 후보님입니다. 이게 지금 그 신문 기사인데 90년에 3당 합당 그렇습니다. 그 3당 사진인가요? 합당 때 사진이고 여기 네. 있는 게 당시 통일민주당 대변인으로 있던 저입니다. 그때 몇 살이었습니까? 그때 뭐 아주 젊었죠. 27년 전입니다. 네. 우리 자유한국당 보수 우파의 적통 정당인데 출발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제가 너무 좀 잊질 못하고 있어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물론 정신적으로는 이제 나라를 건국한 자유당 또 산업화의 중심이었던 공화당 이게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의 정신적인 맥이지만 몸체로는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통합한 요겁니다. 근데 요때 이제 청와대에서 노태우 대통령 또 김영삼 총재, 김종필 총재 이렇게 모여서 이제 3당 합당 선언을 하고 나서 바로 각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입장을 발표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당은 전부 중진 의원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통일민주당은 이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또 국민들로부터 아주 비난이 심했기 때문에 다 피해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초선 의원이었는데 이때 대변인이었지만 초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가지고 구국의 결단이라고 제가 힘들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제 욕도 참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많이 얻어먹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때 정말 지금과 똑같았어요. 어느 당도 과반 의석이 안 됩니다. 4당 체제였는데 그래서 정말 인위적인 정계 개편으로 이런 합당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4당 체제 헌법을 통해서 연정이 구성되지 않으면 누가 대통령이 돼도 어떤 사태가 일어날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진을 갖고 나왔습니다. 네, 이제 이번에는 자유토론 두 번째 주제죠. 안보, 대외 정책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22년간 몸에 익은 겁니다. 막말이 아니고 팩트를 좀 거칠게 표현할 때가 있죠. 네? 노무현 대통령 그 자살한 거 사실이잖아요. 그 팩트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신격화되고 우상화되어 있어서일지 모르지만은 저한테는 정치적 반대자에 불과합니다. 전직 대통령이지만은. 그러면 얼마든지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할 수 있는데 그걸 막말했다, 그래 이야기하고 품격 이야기하고 그래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좀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고 두 번째 야당은요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을 하면 의회와의 조율하는 것을 최대의 과제로 합니다. 미국 그 헌법에는 예산 편성권과 그것을 의회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안 제청권도 정부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산 편성권, 정부안 제청권이 정부에 있는데 미국은 그 자체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의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다수당이나 소수당이나 간에 의회 지도자들하고 조찬, 오찬, 만찬을 통해서 언제나 정책을 조율합니다. 근데 난이도가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어떤 예, 질문이 나올지 좀 궁금해지는데 자,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편한 질문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염원하는 대학생 박강현입니다. 홍준표 후보님께서는 언론으로부터 홍트럼프라는 별명을 얻으실 정도로 그 파격적이고 직설적인 발언들로 화제가 되신 바 있습니다. 이렇게 홍트럼프라는 별명은 결단력 있고 자국민을 우선시한다는 긍정적인 면들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최근에 그 고 노무현 대통령 자살 관련 발언과 같이 많은 오해와 미움을 낳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되신다면은 여소야대의 상황에 직면하실 수밖에 없으신데 어떻게 반대 세력들을 통합하시고 또 협치를 실현하실지 궁금합니다. 우선 그게 저보고 막말한다 뭐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정치를 22년을 했습니다. 언제나 정치 시작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전날 일어났던 대한민국 모든 현안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합니다. 입장 정리를 하는 버릇이 22년째입니다. 저한테 물으면 거침없는 답변이 나갑니다. 기자가 누가 어느 순간에 물어도 그것은 그래서 이것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내려놔라. 왜? 그 현장에 문제와 답이 있다.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 20년, 23년이라면 그래서 만나고 또 때로는 비판도 받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한번 경상북도에 한번 오시면 저 위치를 좀 정확히 아실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아주 태권도도 고단자입니다. 아주 나이에 비해서 아주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야 지사하고 어떤 사람은 저보고 말을 막 놔요. 말을 하대는 하는데 나이를 먹고 아이고 잘못했다 이런. 저는 건강한 부모님으로부터 잘 받아서 문제가 없고 그런 오랜한 현장의 대화, 소통. 지금 소통이 안 돼서 이 나라가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자, 중앙은 중앙, 지방은 지방, 또 세대 간에 부모 세대와 아들 세대에 또 차이가 생기고 온 나라가 갈등의 문제입니다, 이게. 에너지가 구분이 되고 특히 남북 대체 하에서 또 북한, 또 외국 관계는 더 하고 저는 해외를 많이 다녔습니다. 투자 유치, 문화 수출, 또 새마을 세계화, 아프리카 빅문, 유엔 사업 반총장하고 같이 해서 다니고 뭐 이런 경험이 이제는 좀 몸서리 나는 겁니다, 국민들이. 아, 정치건 보기 싫은 거예요. 텔레비전 틀면 끄고. 우리나라 대통령은 여의도 출신인데 국회의원 출신인데 대통령이 되고 나면 여의도가 지긋지긋한 동네거든요. 저도 4번을 해봤는데 치 떨리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청와대에 누구라도 들어가 버리면 여의도는 안 봅니다. 정무수석이라고 내세운 사람은 국회의원 떨어진 사람 정무수석 하거든요. 그 사람은 또 국회의원 떨어졌기 때문에 여의도 오질 않아요. 창피해서. 그러니까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정무장관 제도를 부활하겠습니다. 정무장관 제도를 부활해서 야당 다수당의 정무장관을 임명을 하고 야당과 늘 소통을 해서 국가정책을 조율하고 그렇게 해서 미국식으로 여의도와 소통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관용 후보님 질문을 받겠습니다. 어느 분이신가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광명의 이진기고요. 이번 대선은 역대 대선하고 좀 차이점이 2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도민들이 선출한 자치단체장들께서 역대 어느 선거보다 많이 나오셨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김진태 후보도 계시지만 50대 이 젊은 그 상대적으로 젊으신 분들이 좀 많이 나온 그런 선거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그 김관용 후보님의 약점이라고 하면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시다. 아, 그렇죠. 그리고 특이하게도 뭐 구미시장도 이제 3선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도지사도 또 3선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활동 경력에 비해서는 뭐 인지도나 그런 뭐 지지율에서 좀 미미하지 않느냐. 그래서 과연 본선에 나가셨을 때 이제 표의 확장성, 과연 20대, 30대, 그 다음에 부동층을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그 확장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말씀해 굉장히 주십시오. 어려운 질문을 현실적으로 하시네요. 홍 후보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문제가. 저는 이번에 자치단체장들이 일선 경험을 많이 쌓았는데 좀 더 많이 더 쌓아야 되고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장에서 초등학교 교사로부터 교육계 또 국세청 이렇게 해서 현장을 두루 섭렵을 했습니다. 지금 문제는 중앙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게 탄핵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중앙정치권이 오염이 돼 있고 또 중앙정부가 문제가 돼 있는 겁니다.